안녕하세요. 힐링공감 시즌3로 돌아온 라라입니다. 유튜브로 이사를 오면서 창조성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고민 끝에 컨텐츠를 보다 생활 밀착형 힐링과 공감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부터 힐링 공감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창조성 이야기 9번째 왜곡된 욕구편에서 추추111님, 이젤님, 오드리님 등등 많은 분들이 어떻게 내 왜곡된 욕구 안에 있는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오늘은 상처받은 나를 어떻게 안아줄 수 있는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작업을 혼자 하는 걸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방법론만 알고 잘 되지 않아서 더 혼란스럽거나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혼자 하실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4단계로 나눠서 안내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치유하는 작업을 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사랑이 부족해서 내 안에 이 사랑의 탱크가 있는데 그 사랑의 탱크에 충분한 사랑의 양이 없어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게 회사에서 엄청나게 성과를 내서 칭찬을 받고 막 승진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뭔가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됐든 아니면 너무 외롭고 공허해서 계속 술을 마시게 되거나 그런 욕구가 됐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단언코 사랑입니다. 그럼 벌써 답이 나왔네요.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을 채워주면 됩니다. 끝! 이러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이 비어있는 사랑을 타인으로부터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문제들을 겪는 거죠. 이 비어있는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은 부모님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애인도 아니고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이 전제 조건으로부터 출발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단계는요. 나의 왜곡된 욕구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 맹목적으로 사랑받고 싶다거나 아니면 끝도 없이 먹고 싶다거나 아니면 끝도 없이 마시고 싶다거나 끝도 없이 사고 싶다거나 무엇이 되었건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욕구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욕구를 원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봅니다. 저의 예를 들자면 저는 좀 일할 때 완벽하게 하고 싶어하는 완벽주의가 있어요. 조금도 실수하지 않고 모두가 봤을 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만큼 짠! 하고 끝내고 싶어하는, 그래서 일할 때마다 굉장히 조바심을 내고 있는 저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좀 지어보자면 항상 안달복달하고 있는 나. 너무 기니까 복달이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저의 완벽주의 캐릭터는 복달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으면 이제 그 이름의 캐릭터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리고 캐릭터가 처해 있는 상황도 어떤 건지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저의 복다리를 좀 떠올려 보면 일단 눈을 생각하면 굉장히 눈이 겁에 질려 있고 힘이 잔뜩 들어있는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거의 비장할 만큼 심각하고 긴장되는 제가 떠오르고요. 그런 눈을 보는 것만으로도 복다리 몸이 굉장히 막 호흡도 되게 편안하게 되지 않고 이렇게 딱 굳어있는 느낌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런 복다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한번 쓱 떠올려 보니까 초등학교 때 발표 시간에 발표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제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제가 재즈 피아노를 배울 때 돌아가면서 한 명씩 발표해야 되는, 연주를 해야 되는 장면이 좀 떠오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장면 속의 복다리는 어떻게 했나 보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 나만 보고 있는 것 같다. 나 여기서 틀리면 너무 창피할 것 같다. 이렇게 안달복달하고 있는, 조바심 내고 있는 제가 보이기도 하고요. 나 여기서 되게 멋있게 연주해서 또는 초등학생일 땐 되게 잘 발표해서 모두가 다 나를 막 칭찬해 줬으면 좋겠다. 다 진짜 잘한다고 막 인정받고 싶다. 이런 복다리의 안달복달하는 마음들이 느껴집니다. 자, 이제 캐릭터도 파악이 되었고 캐릭터가 놓여져 있는 상황도 파악이 됐으면 그 상황 안에 있는 나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왜 계속 먹고 싶은지, 왜 계속 사고 싶은지, 왜 계속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느끼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저도 복다르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네가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기가 어려울 텐데 라고 했더니 복다리가 2가지 답을 줬어요. 하나는 정말 정말 잘해서 관심받고 사랑받고 싶다고 했고요. 또 하나는 다시 창피를 당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겐 동시에 떠오른 사건이 고등학교 1학년 교회에서 갔던 수련회에서 성극을 했는데 그 성극에서 제가 배우 역할을 할 때 사람들을 웃기고 싶은 장면이 있었는데 아무도 안 웃어서 엄청 썰렁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생각이 나면서 다시 수치스럽고 싶지 않다라고 복다리가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는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안아주고 그때 미처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있다면 애도해주는 작업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상처가 되는 사건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17살 때 복다리가 처해 있던 장면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복다리가 어떤 감정인지를 떠올려 봤어요. 무대 위 웃기려고 어떤 개그 코드의 어떤 행동을 했는데 아무도 웃지 않아서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제 모습이 떠올랐고요. 그 아이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복달아, 너무 창피하지. 너도 이거 하고 싶어 한 거 아닌데 다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렇게 아무도 안 웃고 완전 썰렁하고 그래서 무대 위에서 내려가서 도망치고 싶은데 상극이 끝나지 않아서 도망칠 수도 없고 진짜 너 너무 창피하지. 너무 수치스럽지. 내가 네 기분이 어떤지 알아. 왜냐면 내가 너거든. 네 기분이 어떤지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래서 네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알아. 이렇게 과거의 나 자신의 감정을 정말로 수용해주고 알아주고 애도해주고 감싸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를 토닥이고 위로해주다 보면요.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내가 된 듯이 혼재되면서 지금 내가 그때 감정이 느껴지면서 막 눈물이 나거나 어떤 격한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를 바라보면서 분리된 채 작업이 이어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 아이의 감정을 진심으로 충분히 위로해준다고 하면 그 아이의 감정이 바뀌는 게 느껴지실 거고 그게 아니라도 지금의 내가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좀 위축됐던 것이 펴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만약에 그때 나에 대해서 별로 위로해주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때 내가 얼마나 슬펐는지 그 감정에 대해서 쳐다보고 싶지도 않다.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했던 내가 너무 수치스럽다. 아니 그러게 왜 그런 짓을 했어. 그리고 그런 짓 했다고 왜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질질대고 난리야. 라고 하면서 과거의 나에게 화를 내고 싶다. 오히려 여전히 화가 나 있다. 그래서 나의 상황도 나의 감정도 수용해 주기가 어렵다. 이러시면 여기서 작업을 중단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지금 저처럼 과거에 어떤 사건이 떠오르신 분이 있다면 과거의 나를 만나서 그때 나의 감정을 위로하고 안아주는 작업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그 왜곡된 욕구를 갖고 있는 내가 원하는 감정을 무한 공급해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저의 예를 들자면 아까 복다리가 피아노 그룹 레슨에서 모두 다 나를 대단하다고 여겨줬으면 좋겠다. 내가 연주를 엄청 막 멋있게 해서 관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복다리가 있었죠. 그러면 그 복다리에게 지금의 내가 말해주는 겁니다. 복달아, 사랑받고 싶지, 인정받고 싶지, 모두가 다 너에게 잘한다고 말해줬으면 좋겠지. 그래서 너무 틀릴까봐 무섭지. 그런데 복달아, 괜찮아. 네가 잘하든 못하든 그래서 사람들이 너에게 인정의 말을 하든 안 하든 넌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는 지금 열심히 연습도 했고 잘하려고 굉장히 애쓰는 것도 진짜로 기특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네가 오늘 잘하든 못하든 너는 계속 너의 꿈을 향해 가고 있잖아. 그것만으로 넌 충분히 멋져. 그리고 대단해. 그래서 오늘 네가 연주를 잘하든 못하든 나는 정말 너를 응원할 거고 네가 이미 너무너무 멋있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듣고 싶은 인정, 칭찬, 격려, 응원의 말을 전폭적으로다가 무한정 나에게 마구마구마구마구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비어있는 사랑의 탱크를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 정확히 무슨 말을 듣고 싶은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도 나 자신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내가 채워주면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도 나는 나한테 그렇게 별로 칭찬을 하고 싶지 않다. 제대로 잘하는 것도 없는데 뭐 칭찬하고 격려를 하냐. 지금 봐도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고 완전히 멍청하고 잘 못하고 있다. 칭찬은커녕 더 채찍질해야 된다. 라는 마음이 마구 올라온다면 그래서 나를 칭찬하거나 격려하거나 응원해주는 게 도무지 할 수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결코 형식적으로 해주시면 안 됩니다. 모든 이야기들은 가슴에서 가슴으로 진심으로 소통될 때만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너 잘하고 있어. 잘할 거야. 그동안도 잘해왔고 오늘도 괜찮아. 넌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해. 이런 영혼 없는 말들은 당연히 치유되기 어렵겠죠. 정말로 진심이 아니라면 차라리 그 작업은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면요. 이렇게 상처를 치유하는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은 왜곡된 욕구, 즉 인정받고 싶다거나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없어져야 된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의 탱크는 언제나 사랑을 원할 거고 우리는 언제나 이 작업을 계속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외롭고 공허해서 술을 먹고 싶다거나 회사에서 성과를 내서 인정하고 싶은 욕구가 계속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너 그때 내가 너 만나서 수용해 줬잖아. 네 감정 수용해 줬고 상처도 치유해 줬잖아. 이제 그만하지 그러니?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고 이 작업을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 너 아직도 인정받고 싶구나. 여전히 인정받고 싶고 그 마음이 잘 사라지지 않는구나. 괜찮아.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돼. 라고 하면서 왜곡된 욕구조차도 존중해주고 그 욕구가 충족되도록 허락해주는 겁니다. 마셔도 괜찮아. 너 너무 외롭구나. 여전히 공허하구나. 너무너무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해줄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너무 외로워서 술을 먹고 싶다면 마셔도 괜찮아. 나는 그런 너의 모든 욕구를 존중해. 그래서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왜곡된 욕구 안에 있는 진짜 욕구를 공감해주면서 그 욕구를 하도록 허락하는 것과 왜곡된 욕구 안에 어떤 욕구가 있는지 모르고 맹목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 욕구에 공감해주고 감정을 알아주면서 욕구를 충족할 때는 언젠간 그 욕구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멈춰지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욕구로 변해갑니다. 이것은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자,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상처로 인해 집착하게 되는 왜곡된 나의 욕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욕구를 향해 마구 달려가고 있는 나의 캐릭터의 이름을 지어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어떤 표정으로 있는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한번 떠올려보고 그 상황에 있는 그런 캐릭터인 나에게 왜 그렇게 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 그 아이가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내가 무한정 그 말을 해주고요. 또 그 아이에게 어떤 상처가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그 아이가 말했다면 과거에 그 상처가 있던 사건을 돌아가서 그때 그 아이의 감정을 또 무조건 안아주고 수용해주고 함께 애도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단계에서 어떤 과정도 원활하게 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때는 멈추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창조성 워크숍에 오신다면 이렇게 내면의 나를 만나고 그 아이와 어떻게 공감하고 이해하고 수용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정들을 섬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필요하시다면 워크숍에 참여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고 그래서 해결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무한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칭찬과 응원을 나 자신에게 마구마구 공급해 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